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국토부는 건축허가의 진입로 규정을 정확히 정비하라. 두 번째, 지정의무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지르 및 제한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건축법 45조에 글이 되어 있죠. 타인의 토지를 진입로로, 내 건축물의 진입로로 이용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자는 그 타인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민법 211조에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현황도로 소유자는 내 땅이니까 나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이 있다. 그러나 혼자만 쓸 수 있는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 현황도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해 주어서 그 사용 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진입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제출을 하게 되면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허가권자는 그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민법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보다 더 상위인 건축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된다고 국토부는 건축행정 길라잡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도로를 만드는 절차를 규정한 이 건축법 45조 이 조문은 99년 5월 9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9일 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건축법 도로는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와 지자체는 62년 건축법 제정 시부터 건축허가 때 지정된 도로를 1962년 1월 20일 날 제정된 건축법 2조 15회에 가보면 지정된 도로 또한 같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지정하라는 근거가 법률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로관리대장이 지금같이 없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962년부터 건축허가 시 진입통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를 만들라고 법에 돼 있었다면 그 허가된 도로를 찾는,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사실상 없는 도로를 찾는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한테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나 지자체는 대법원 판결문 뒤에 숨어가지고 소국 행정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국민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일선 지자체를 교육 등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거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으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통로, 즉 건축법 도로가 되지 않는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대법원 판결이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1962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자는 내 건축물의 진입 통로를 공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권자한테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허가권자가 그때 당시는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없어서 지정하고 관리를 똑바로 못했죠. 그 지금이라도 찾으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62년 1월 20일 날 건축법 제정됐을 때 건축법 도로 보십시오. 도로라 하면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도로라 하면요. 건축법 도로라 하면 폭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를 말한다. 이 말은 아니죠. 건축법 도로라 하면 폭 4m 이상의 현황 도로를 말한다. 현황 도로도 포함한다. 이 말이거든요. 시장 군수가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자, 1962년 건축법 제정 시부터 건축허가 신청자는 접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진입 통로를 스스로 확보해서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이때 허가권자는 그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지금 없거나 지금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 않은 통로는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 확인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서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할 생각조차 않고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 슬그머니 떠밀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나서야 합니다. 다음, 건축법 도로대장을 지자체가 비치하라고 하는 규정은 1981년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법에 없었다는 것이죠. 법 조문 보십시오. 건축법 시행령 제140조 도로 설치 폐지 및 또는 변경 법 2조 제15 나목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을 가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랬습니다. 도로를 지정한 때는 그 도로 구간 연장 폭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라는 내용이 이 법의 시행령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21일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로대장의 법정 양식이 신설됩니다. 처음 나온다는 것이죠. 도로대장이라는 법정 양식이. 그리고 1999년 5월 9일 현행 도로관리대장 같은 양식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81년 이전의 도로대장 그리고 94년 법정 양식이 신설되기 전의 도로관리대장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을 탓할 일이 아니죠. 법 또는 제도가 미비한 탓이니까. 자, 그렇지만 건축법의 강화된 부분에 대한 건축법이 강화됨으로써 허가 신청자한테 부여된 의무는 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힘없는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직접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법령 미비 등으로 도로관리대장이 부실하게 관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자체는 현행 도로관리대장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확인해서 그 진입통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가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1976년 2월 1일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 도로에 대한 조문을 보면 4m 이상의 도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아도 도로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지정해야만 건축법 도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75년 12월 31일 날 개정돼서 76년 2월 1일 시행된 이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법률 규정으로 도로대장이 없어도 건축법 도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규정에. 그리고 그 부칙에 보면 기존의 도로는 기존 도로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2조 12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이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6년 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제2조 15호와 부칙을 보면 70년 2월 1일 전에 있었던 4m 이상의 현황도로는 모두 도로라는 것이죠. 이 부칙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76년 2월 1일 전에 이미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었다면 그 현황도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건축법 도로가 되었으므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지금 건축법 도로 정의 이전에 여러 번 건축법 도로도 바뀌었죠. 그런데 92년 6월 1일 건축법 도로 정의를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 원안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그런데 92년 6월 1일 전에는 신고 시에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 시만 지정하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92년 6월 1일 전에 신고된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서 특히 4m 미만의 골목길은 지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목길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길을 수십 년 동안 이용해 왔던 이용자, 주민의 기득권은 누가 보호해 주냐는 것이죠. 만약에 대법원 판결처럼 4m 미만의 골목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소규모 골목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미지정 골목길을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80년간 사용했던 주민의 기득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이 미지정 도로의 사용 승낙을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받아오라고 하고 있는 지자체의 명령은 맞는지, 건축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토부와 그 건축법의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의 진입로의 성격이,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는지 제한된 건지 다르게 해석한 건 잘못 아닌가요? 똑같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개정된 건축법의 부칙과 건축법 제6조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정확히 해석해서 각 지자체에게 올바른 업무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는 법령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는 힘없는 국민에게 이 법률의 공백 또는 허가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라 라고 방관하면서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허가 신청자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라. 즉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라. 이런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태도인지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법이고 누구를 위한 허가제도이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허가 공문인지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다음, 허가 신청자가 스스로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도로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집에 이웃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제3자 동의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게 제대로 정보공개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공개법은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비공개 대상 정보는 8가지로 정했지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제3자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해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아라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소규모 골목길 안에 또는 일반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건축법이 진화되면서 제대로 된 도로관리단이 9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수많은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냐 없냐 다툼이 있는 도로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건축허가 신청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또는 포기 스스로 건축허가권자한테 신청했다면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 근거를 찾아내겠다고 이웃의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될 일 아닌가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이 하겠다는데 제3자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개인정보법이나 정보공개법, 행정정보공개법에는 똑같이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를 이유로 해서 정보공개를 안 해버리면 저희 허가 신청자는 2번 어려움에 겪는 것이죠. 다음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에 의해서 건축물의 진입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죠. 건축법 45조 3항 1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때 건축법의 도로 지정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등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지정 도로는 누구나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공익을 위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낙을 통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 건축법 지정도로, 건축법 남목의 지정도로 위에다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돌 같은 것으로 길을 막아버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황도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정도로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나 도로교통법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건축법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해결해 줄 걸 진정하게 되죠. 왜? 주민 간의 다툼을 고소고발은 불협화음이니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허가권자는 이때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이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소유자에게 건축법 도로임을 알려서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공고하는 행정지도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건축법 도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로 공익을 위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도로 사용하라고 사용락을 해줬거나, 아니면 본인이 건축법 도로대장에 올리라고 스스로 도장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다른 사람 또는 매수인이 그걸 거기에다가 그 건축법 지정 도로에다가 뭐 도로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하거나 훼손하거나 했을 때 지자체장은 민법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이 사용승낙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설 수 없다. 이런 궁색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주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공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 그런데 건축법 지정도로는 왜 생겼습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전부 만들 수가 없는 곳은 주민들한테 양보받아서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받는, 양보받아서 만든 도로 아닙니까? 공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는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나설 권리가 없다 또는 나서라는 법조문이 없다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자체 공무원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허가 시에 지정된 도로, 남호구 지정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여부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